9억 이하 정도의 저가주택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랑 일맥상통이죠. 그러면 고가주택들, 즉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뭐 일명 강남 3구, 용산, 아니면 마포, 성동, 강동, 동작 뭐 이런 데들 가격이 빠질까라고 물어보면 안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호가를 낮추질 않아요. 기다리면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가는 낮추지 않고 매수자들만 급매물인 없나요? 라고 하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스텝고인 사람들 매물이 나오면 그거는 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기회고요. 그러면 일단은 핵심 지역 빠질 것 같진 않아. 네. 그러면 풍선 효과가 나올 거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 강한 측면도 있고 약한 측면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6.17 대책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면 그거는 있죠. 문재인 정권보다 약한 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는 무주택자, 참고로 문재인 정권 때도 그 전에 뭐 8.2 대책이니 9.13 대책이니 그때 뭐 이제 다주택자들 대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와서 다주택자 이미 대출 못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12, 16 대책이 충격적이었던 건 무주택자조차도 15억 넘어가는 주택은 내가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현금 없는 거지들은 우리 동네 물 흘리니까 오지 말아라 거든요. 영끌러 냄새. 동네 물 흘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 현금 부자들만 와야 되는 동네에 갑자기 누가 막 떠오른다. 갑자기 무슨 금붕어가 열심히 용이 되려고 대출을 얻고서 오니까 여기 이 동네 가분개가 올 동네가 아닌데 저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현금 없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해드렸지만 진짜 노골적으로 그런 의도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 대책인 거죠. 연봉이 얼마든 간에 그럼 금수저는 올 수 있지만 흑수저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고소득 맞벌이, 부부 둘 다 뭐 대기업 다녀, 아니면 내가 변호사 시험 패스했든 아니면 의사가 됐든 아니면 뭐 내가 세무사든 회계사든 고소득 전문직이 됐어. 그랬는데 소득은 많지만 당장 현금 없는 사람들은 강남 오지 말란 거죠. 영끌 하지 말란 얘기가 그거잖아요. 6억만 받아서 자꾸 왜 연못 탈출하려고 해. 저기 6억 대출 받아서 동대문구 아직 괜찮거든? 동대문구도 못 산다고? 나 연봉이 높긴 하지만 이 연봉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현금은 3억밖에 없어. 그래? 그럼 대출 6억 받아가지고 9억이면 저기 어디더라? 저기 노원구에 구축 사면 되겠다. 그 동네 괜찮아.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뭐 현금 없는 사람들은 동네 물 흘리지 말아라가 아닌 이상은 그냥 안 되는 거죠. 딱 그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1차원적으로 보면 후랭이님이 질문했었던 것처럼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로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풍선 효과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일단은 약한 거. 그 문재인 정부의 12, 16 대책보다 지금 거는 살짝 조금 괜찮은 거는 그걸 6억은 해줍니다. 문재인 때는 1원도 안 해줬어요. 15억 사고 싶어? 현금 박치기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감사해라. 6억은 가능하군요. 감사해라. 이거는 됩니다. 문재인보다는 이거는 약하고요. 근데 강한 거는 무엇이냐? 이게 규제가 생각보다 넓게 갔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실패했었던 게 항상 풍선 효과 얘기들이 항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한꺼번에 나온 거가 2금융권 규제까지 같이 나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1금융권 규제라니까 2금융권으로 막 간다, 뭐 캐피탈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2금융권도 싹 이제 또 기사 나올 수 있겠죠. 러시안 캐시로 간다 하면 오늘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P2P로 간다. P2P로 간다. 이제 P2P 규제도 이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제 사채로 가면서 사채 규제도 같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금융권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레퍼토리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2금융권까지 칼차단 이번에 나왔고요. 또 전 이건 생각보다 놀랐었던 게 수도권을 다 지정해버렸어요. 이것도 진짜 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경기 인천까지 옹기가 안 갔어요. 물론 뭐 과천이나 분당, 판교 이런 데는 뜨거워 하면서 뜨뜻 했긴 했었어도 사실 지금 서울도 노도강까지는 옹기가 안 갔었거든요. 왜 옹기가 어디까지 갔었냐? 강남 성구는 이미 작년부터 뜨거웠었고 이제 마포, 성동, 강동 뭐 여기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 덕분에 강남 3구 용산구를 토호제로 지정해준 덕분에 풍선 효과로 마포 성동이 지금이니 하면서 간 거고, 그러니까 마포 성동이 치고 올라가니까 그 바로 인근에 서대문구, 동대문구, 뭐 광진구, 그 다음에 또 동작구, 영등포구 하면서 우리도 하면서 간 거고. 우리도. 그러니까 서울 중급 지역들까지는 온기가 퍼졌고, 노원구나 도봉구, 뭐 관악구 소유자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들어와 이제 우리 차례가 오겠구나 했다가 갑자기 규제를, 우린 오르지도 않은 규제가 또 맞았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노도강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노원구가 오히려 호재요라고 말하면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노원구도 규제를 맞았는데 왜 호재예요? 노원구 호재가 아니라 노원구가 지금 움직인다면 그냥 노원구 올라갈 때가 된 거죠. 동대문구도 가격대가 막 치고 올라가면서 뭐 16억 거래된 데 있고 18억 거래된 데도 있고, 뭐 호가는 지금 청량리역 가까운 그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는 호가가 20억도 있었거든요. 뭐 거래됐다는 썰은 있었는데 아직은 안 뜬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다음은 어디지? 성북구. 다음은 어디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얘기 나오니까 우리는 아직 싸요 이거죠. 여기 아직 사람 있어요. 지금 노도강 같은 경우는 정고점 대비 21년도 대비 아직도 마이너스 1억에서 3억인 단지들이 많아요. 정고점 회복도 못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라도 가자 하면서 가는 거지, 이게 풍선 효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말하려면 서울 25개구를 규제했어요. 그럼 25개구를 규제하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은 입지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는 비규제네? 광명 갑시다 이러면 이건 풍선 효과죠.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좀 세게 때린 거는 풍선 효과 될 거를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분명 서울 25개구를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옮겨가겠다. 우리 수도권으로. 우리 일명 또 나오겠죠. 수용성. 뭐 과천은 아마 서울과 세트로 규제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분당도 같이 규제를 했다. 그러면 분당이 아닌 뭐 이제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식으로 가면서 수용성 먼저 가고, 여기 또 규제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들 또 풍선효과 이게 됐었던 게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풍선효과 얘기 1도 안 나오게 해야겠다. 싹 다 때려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엉뚱하게 뭐 송도는 최근에 좀 올랐다가 맞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인천은 뭔 죄예요?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 어리둥절, 동두천 어리둥절, 포천 어리둥절, 파주 어리둥절. 진짜 파주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힘들어요. 공장 뭐 이제 또 공사해야 되는데 멈춰버리니까 일용직들이 싹 빠져나가고 공실 넘치고, 지금 파주 같은 경우 지금 집값이 장난 아니고 여기 또 분양 계속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주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구조대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주 너네도 문이면 수도권이잖아요. 우리가 그 동탄도 사실 예전엔 멀다고 했는데 그 동탄은 인프라 갖춰지면 동탄까지는 가격이 쫙 올라갔어요. 동탄은 이제 GTX도 뭐 들어선다고 하고 이러니까 동탄은 오케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파주는 솔직히 조금 파주 운정 멀고, 또 동탄 밑에 또 삼성전자 있는데 거기 미군기지 평택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평택도 우리 사람 있어요 이러는데 지금 이제 온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칼차단 당한 거죠. 그러면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지방광역시들은 우린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부산에서도 뭐 해운대라든가 뭐 대구 수성구라든가 이런 데들은 지금 조금씩 온기가 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는 규제가 피해 나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예전에 딱 눈에 보이게 지금 집값 올라간 데가 뭐 동대문구 라인까지다 라고 하면 동대문구까지 지정해버리면 바로 노도강 풍선효과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싹 지정. 분명 또 경기 인천 풍선효과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싹 지정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 가세요 얘기잖아요.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 가고 싶지 않아, 서울 가고 싶어, 그러면 지방집 팔고 서울 가야 되는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채라는 얘기는 했지만, 일단 지방 입장에서는 호재이긴 해요. 온기가 당장 광역시들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를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 정책으로 넘어가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 대책을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 대책 안에 보게 되면 두 개가 써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규제 지역
다주택자 대출 금지, 그리고 수도권 대출 금지였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규제 지역은 어디만 있어요? 강남, 상구랑 용산 이 4개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수도권 대출 금지라고 하지 왜 규제 지역 수도권 대출 금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하다 보면 어쨌든 그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규제 지역을 수도권이 포함하고 있어. 그럼 수도권 대출 금지라고만 해도 충분했을 것을 규제 지역 플러스 수도권 대출 금지라고 한 이유가 있죠. 왜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규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 지금이니 하면서 부산이 막 올라가. 해운대 핀셋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하는 순간 대출 금지. 대구 수성구가 올라가. 그러면 규제. 들어가면 수성구 이제 다주택자들 대출 금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 다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 그럼요. 그게 아닌 이상은 이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 지역을 굳이 왜 얘기해요? 수도권 대출 금지만 해도 되는 건데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규제 지역 대출 금지를 또 굳이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방도 규제 지역을 확대할 수 있겠다. 이번에 또 진성준 위원님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집값 또 올라가면 우리 뭐 세금 규제 들어갈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확대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은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아직 살려준 거죠. 불쌍하니까. 그럼 이제 생각나는 게 인천이나 파주 그리고 아까 평택 여기도 불쌍한데 여기 수도권이라는 카테고리에 물렸으니까 어쨌든 너네는 수도권이니까 일단 죽어나가는 거고 일단은 지방으로 옹기가 간다. 우리 투기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려주지 않거든요. 그럼 바로 칼차단 들어가게 되면 부산 갔다가 갑자기 두들겨 맞을 수 있고 실제로 부산이 한번 그랬었거든요. 막 올라가니까 규제지역 한번 빔 해버리면요. 하면서 쓰러졌다가 규제지역 풀어버리니까 지급이니 했다가 또다시 규제지역 경험들 있죠? 아, 그래서 그게 단어가 되게 저는 특이했고 같이 써 있었잖아요. 규제 지역하고 수도권하고 이렇게 같이. 되게 이게 희한한 거 이게 엔드야 오아야 이게 너무 희한해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써놨다 했는데 그게 그렇죠. 뒤에 생각이 있었네. 그래서 많이들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자님들조차도 이거 보면서 왜 두 개를 왜 적어놨지? 같이 써 있는 거야 이게 단어가. 왜 수도권만 규제하면 수도권만 적으면 되지 왜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강남 상구만 규제죠? 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엔드냐 물어본 거지. 5알이냐 했는데 사실 그냥 각자 적용인 거죠. 그러면 왜 굳이 규제 지역을 왜 했을까라고 하면 수도권만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별도로 매번 대책을 발표해야 돼요. 그러면 부울경도 규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밑밥을 먼저 깔아놨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하는 순간 세트로 파파파파팍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도 학습했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학습했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서 전 느낀 게, 얘네들이 문재인 시즌2로 돌아왔다. 우리가 밸류업해서 온 거죠. 그때 막 해서 막, 게임 빡 주고, 빠따를 갖다가. 뻘컵했어? 네, 뻘컵해서. 체중도 올리고. 우리 후레기님처럼 두꺼워졌어. 내가 그동안 쇠질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다주택 투기꾼들을 열심히 때릴지 막 이제 운동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어떻게 때려야 아프게 때릴 수 있을까?